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촬영TV의 J입니다. 오늘 저의 리뷰는 아우디 A7의 퍼포먼스 모델 S7입니다.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A7이 한국에 출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A7의 퍼포먼스 모델인 S7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A7을 리뷰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또 보면서 느꼈었던 점과 이 S7의 퍼포먼스 그리고 디자인 변경점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우디에 저는 좀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 세대 들어오면서 디자인 감성을 아주 많이 살려서 매력을 많이 뿜어내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인데요. 이 A7은 Q8과 함께 아우디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모델인데요. 하지만 제가 A7을 최초로 리뷰하면서 지난 세대에 비해서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부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A7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 차량에 제가 애정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퍼포먼스적인 면에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주행감 그리고 운동 성능은 마음에 쏙 듦에도 불구하고 좀 스포티한 감성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은 많이 저의 혹평을 듣게 됐었는데요. 그런 고급스러운 디자인 감성을 다 가지고 있는 아우디 A7 모델에 이제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주사로 주입을 한 것 같은 S7 모델이라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쏟아져 나올 S 모델들 전부 다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은 어느 리뷰에서나 볼 수 있듯이 라이트가 아주 눈에 띄는데요. 현세대 아우디에서도 A7과 Q8은 좀 특별하게 매트릭스 라이트가 앞에 뒤에 다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인 S7임에도 불구하고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간 A7과 디자인은 별로 변경된 점이 없습니다. 특히 앞범퍼 아래쪽에 보면은 좀 A7과 다른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S라인 패키지를 넣으면 거의 동일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범퍼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특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브랜드에서 인터쿨러,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 디자인 액센트를 주면은 좀 날카롭고 우악스러워 보이는 어금니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데 아우디는 좀 보조개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강렬함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사이드 미러가 다 알루미늄으로 커버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아주 고급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톤도 괜찮고 무광도 아주 적절한 농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뒷범퍼에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아우디가 대부분 뒷범퍼에 이렇게 페이크로 배기구를 넣어 놓습니다. 그런 쪽에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마감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강렬함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 S7은 4구 쿼드 배기구가 들어가 있어줘서 정말 강렬함을 보여줍니다. 지난 세대에 비해서 뒷모습은 좀 많이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4구에 배기구가 들어가고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A7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옆 라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쿠페형 세단은 없습니다. 스팅어도 예쁘게 나왔고 G80은 일반 세단이지만 쿠페형을 피력을 하는 모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CLS라든지 8 시리즈 그랑 쿠페들과 비교를 해도 정말 옆모습은 이 A7의 라인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A필러부터 떨어지는 라인이 스포일러 부분을 전혀 살려주지 않고 이렇게 돔같이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 보면은 후드하고 이 탑승부하고의 라인이 S라인이 보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7의 라인은 1년이 지나고 1년 동안 봐왔지만 아직도 적응되지 않는 볼 때마다 놀라는 그런 라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7의 휠 옵션은 20인치 그리고 21인치 휠에 255mm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휠 선택사항이 3가지 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휠을 제외하면은 좀 강렬함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은 83,900달러부터 시작을 하는 좀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차량이지만 거의 2천만 원의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S 스포츠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S 스포츠 서스펜션이라든지 다 들어간 차량이에요.
그렇게 비싼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휠의 강렬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6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S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빨간색 캘리퍼가 또 제공이 됩니다. 또 브레이크 디스크도 상당히 커서 이 S7의 브레이크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7의 스펙을 같이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아우디 A7의 퍼포먼스 모델인 S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모델이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이 있고, 그리고 트랙 퍼포먼스 모델이 있는데 RS7 모델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고 딱 캐주얼한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리뷰를 했던 모델은 55 TFSI 모델로서 3리터 싱글 터보 모델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캐주얼 퍼포먼스 모델인 S7은 2.9리터 트윈 터보 V6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2.9 트윈 터보 V6 엔진은 마칸 터보에도 들어가고 카이엔 S 모델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마칸 터보와 카이엔 S 모델에는 434마력의 튜닝이 됐었는데요. 이 차량에서는 444마력으로 조금 더 퍼포먼스 튜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9 트윈 터보 엔진은 444마력에 61.2 토크라는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모델인 A7에는 7단 자동 S트로닉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갔었거든요. 하지만 퍼포먼스 모델인 S7에는 8단 팁트로닉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은 변속 타이밍에 아쉬움을 보여주었던 차량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인테그레이션이 잘 된 차량도 있었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다른 퍼포먼스 모델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아우디 차량들 매력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아우디의 좀 답답한 그런 퍼포먼스에 많은 양념을 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전동 에어컨 컴프레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많이 요구될 때 출력을 트랙션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만이 아니라 또 이 핫 V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엔진인데요. 한 쌍의 터보 차저가 V자로 배치된 실린더 사이에 배치하고 있어서 가스 교환 경로를 최소화하고 터보렉을 거의 가상으로나마 제로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아우디의 S스포츠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스포츠 리어 디퍼런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 내륜의 속도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외륜의 속도를 더 부스트업을 해줘서 코너에서까지 퍼포먼스를 잃지 않고 부드러운 코너링을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S 튜닝이 된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S 스포츠 스틸 스프링 적응형 댐퍼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그 고급 옵션까지 들어간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의 고급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만은 노면을 읽어서 적응형 댐퍼가 아주 스포티한 바디 컨트롤을 보여준다고 또 하니까 기대가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강력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S7의 시승을 나가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S7의 인테리어는 A7과 동일한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현 세대 아우디의 인테리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A6라든지 A7을 리뷰할 때 전부 다 이 액센트 패널이 노티나는 우드 트림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동일 가격의 옵션인 이 브러시드 메탈이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어두운 메탈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예쁩니다. A7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카본 섬유 패널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입을 댈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예쁘니까. 그리고 또 이 소프트 클로즈에 대한 리뷰를 하시는 분을 봤었는데 열릴 때 좀 빨리 안 열린다, 좀 도어 레치를 당기고도 좀 지연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아우디는 약간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랑 다르게 소프트 클로즈만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 오픈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안쪽에서 소프트 클로즈 되는 차량들도 이 도어 레치를 안쪽 도어 핸들을 잡고 당기면서 밀지 않으면 락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 조금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우디는 다릅니다. 도어를 한번 당기기만 하면은 문이 다 열려요. 그래서 락이 완전히 언락이 돼서 그리고 밀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완전 전자식으로 됐어요. 근데 그런 기술 때문에 아마 밖에서 열 때 도어 레치를 당기고도 지연 시간을 좀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문을 빨리 열고 뭐 어딜 도망가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바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이런 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안에서 문을 열 때 좀 쉽게 팔꿈치로 밀 필요가 없는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S 모델은 SQ5랑은 다르게 12.3인치 가상 콕핏 스크린이 좀 다릅니다. 색깔이라든지 좀 UI는 좀 비슷하긴 한데 동그란 클러스터가 없어요. 전자식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듯한,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클래식한 스포츠성도 있지만은 좀 디지털적인 좀 포뮬러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7에는 이 차량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스포츠형 시트가 들어갑니다. 스포츠형 시트가 너무 스포티하지 않아요. 다른 스포츠 시트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고급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목 부분이 조절되지 않는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던데 스포티함, 고급성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쿠페형 세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할 때 운전하는데 이 룸미러가 눈에, 시야에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대부분의 쿠페형 차량들이 그러니까 좀 단점으로 보기는 좀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2.9 트윈 터보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은 이 차량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모드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었거든요. 컴포트 모드는 이렇게 스포티하다라는 점은 많이 못 느꼈고요. 그래도 좀 가스를 많이 먹였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트랙션을 쭉 뽑아내는 순간까지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었고요. 거기서 가속 그래프도 상당히 완만하고 스포티함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튜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또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차량인데 기본으로 에어 서스펜션 대신에 아우디의 S 스포츠 스틸 스프링 적응형 댐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댐퍼가 노면을 상당히 잘 읽고 에어 서스펜션만큼의 노면 리딩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스포티하기도 하겠죠. 아우디 차량의 콕핏 안정감은 정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큰 차든 작은 차든 항상 몸을 감싸는 듯한, 시트만 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차량 콕핏 전체가 몸을 딱 끌어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페달 세팅이라든지 인체공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차량은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어요. 차량이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RS5에서 느꼈었던 그런 묵직함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묵직하면서 좀 단단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고급스럽습니다. 이 엉덩이 밑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 중심이 무게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팅이면은 아빠도 즐겁고 가정도 즐거운 세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 성능에서 스포티함을 느끼는데 방해될 만큼의 세팅도 아니면서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기는 엄청 부드러워요. 노면 소음이 좀 고음 영역대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진 않는데 좀 중저음대 영역으로 약간 좀 크게 들어오네요. 머플링은 좀 잘 돼 있지만 약간 시끄럽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스를 상당히 밀어도 좀 가스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 가스 넣는 대비 트랙션을 몸으로 느끼도록 세팅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일상생활 할 때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차량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드 익스플로러 ST 리뷰를 하고 했었지만 그런 차들이 좀 거칠게 세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퍼포먼스 차량이 뭐 이렇게 부드럽지? 독일 차들 중에서는 아우디 조향 모듈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세련된 세팅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A7도 뭐 물론 엄청 세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향 컨트롤 하는 데 대한 이 바디 피드백이 이렇게 큰 차량, 이 차량 엄청 큰 차거든요. 490cm가 넘는 전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도 큰 차를 조향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지금 다이나믹 세팅 됐는데도 너무 저속 트랙션이 좀 안 느껴지는 부분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5.5초의 제로백을 보여주는 상당한 친구이긴 한데 심하게 가스를 후려치지 않는 이상 이 차의 강한 심장이 몸으로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8단 팁트로닉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이 들어갔어요. 일반 모드로 운행을 했을 때는 좀 스포츠 세팅이 됐다라는 느낌도 물씬 받기도 했었고요.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변속 속도라든지 상당히 스피디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가볼게요. 애매합니다. 빨라요. 차가 의외로 다른 차들보다 빠르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속도계를 보는데 속도 올라가는 그 속도가 엄청났어요.
이렇게 아우디는 이렇게 몸으로 전달을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7단에서 8단 올라갈 때 뒤에서 팝콘도 엄청 크게 터졌으니까 부악 이러면서 터졌거든요. 좀 SQ5보다도 소리라든지 좀 몸으로 느껴지는 감성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Q5는 스포티함이 좀 약간 중속 이상에서는 강하게 몸으로 전달이 됐거든요. 하지만 차가 빠르질 못했어요. 이 차는 좀 반대인 것 같네요. 차가 빠릅니다. 좀 속도를 느끼겠다 싶으니까 140km가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빠릅니다. 차가 빠르기만 빠르지 파워트레인의 재미를 그렇게 전달을 못 해주네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제가 아차하고 상당히 높은 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거든요. 조향 직관성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높은 속도로 이 큰 차를 운행을 하는데 제가 진짜 원하는 조향 인풋을 바디가 그대로 읽어줍니다. 아우디는 정말 최고인 것 같고요. 이제 트랜스미션을 스포츠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이나믹 모드에서 일반 트랜스미션 세팅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2.9 트윈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차가 출력이 좀 더 높아요, 마칸 터보보다. 하지만 마칸 터보가 10마력 낮은데도 불구하고 제로 백이 0.2초가 더 빨라요. 그래서 아우디 8단 팁트로닉 트랜스미션하고 PDK랑의 또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지금 6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브레이크 디스크 크기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 트랜스미션을 스포츠 세팅을 하니까 나름 중저속에서도 푸시가 몸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굳이 막 빨리 달리지 않아도 제가 주는 인풋을 차가 몸으로 좀 전달을 이렇게 좀 해줘야지 일상 운행이지만 좀 펀 드라이빙을 할 수 있지 않나. 의외로 다이나믹하고 스포츠 세팅을 다 마치고 나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서포트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초반에 가스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을 때부터 딱 트랙션을 뽑으려고 준비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바디 컨트롤은 이 적응형 댐퍼가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엄청 고급스러운데 스포티함을 전혀 잃지 않습니다. RS 모델만큼 막 묵직하고 진짜 무거운 느낌은 아닌데 좋습니다. 역시 아우디는 트랙션 피드백을 제외하면은 업계에서 좀 가장 사랑스러운 브랜드가 아닌가. 아우디 차량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우리가 신호에서 서고 있잖아요. 신호에서 서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떼면은 차가 좀 뽕 하고 튀어나갑니다. 살짝 쑥 하고 튀어나가 줍니다. 그래서 그런 세팅은 약간 거슬린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2000rpm 아래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거든요. 다이나믹 모드 S 모드로 주행을 하니까 2000rpm을 딱 맞춰 갖고 일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빼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밟아볼게요. 저는 전반적으로 SQ5보다 스포티함이 훨씬 덜 느껴집니다. 아우디 차량들이 항상 그렇지만 이거 레깅이 너무 있어.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터보 렉이 아니라 컨트롤 레깅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다운시프트가 늦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퍼포먼스 모델은 팁트로닉 트랜스미션이 들어가는데 다운시프트가 의외로 포드보다도 못한 것 같다. 고속에서 다니면서 조금만 트랙션을 달라고 하면 지금 다운시프트가 너무 늦어요. 다운시프트가 떨어지고 고 RPM 머금은 상태로 확 당겨줘야 되는데 차가 일단 트랙션이 높고 고속에서 주행 성능은 좋습니다. 조향 인풋에 대한 피드백은 직관성은 최고 중에 최고고요. 바디 컨트롤도 너무 좋고요. 롤이라든지 피치라든지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면서 또 고급스러워서 쓸데없는 노이즈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마음에 들고요. 다 마음에 드는데 역시 파워트레인 문제가 그리고 팁트로닉의 다운시프트 문제는 여전히 느껴지는. S 모델부터는 많이 보완을 해주었길 바라면서 제가 시승에 임했는데 역시나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팁트로닉 트랜스미션에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재미를 느끼기 어렵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리뷰를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차량이 출시도 안 되고 인도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빠른 신차들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